어떤 분이 왜 신경과 의사가 다이어트 영상을 만드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나름 연세대 박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환자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의사인지 고민된 때가 많았습니다. 진단명이 없는 환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뒀고요. 일을 쉬면서 둘째를 낳고 68kg가 되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살이 빠졌는데 온갖 잡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다시 공부를 했어요. 이거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근데 환자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약 대신에 먹는 거를 바꿔라, 잠을 잘 자라 하는데 말을 안 들으세요. 그래서 답답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뭘까? 건강을 위하자, 치매를 예방하자. 너무 와닿지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다이어트로 해봐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재테크랑 자기계발, 다이어트. 이거는 약간 절대 지지 않는 어떤 컨텐츠인 것 같더라고요. 살 빼는 이야기는 알고리즘을 타겠다. 그래서 다이어트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좋다는 게 더 많아서 헷갈리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미커버리 챌린지라는 걸 구독자분들과 진행했었거든요. 챌린지를 해봤더니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총론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은요, 설탕, 밀가루, 나쁜 식물성 기름, 가공식품, 과자 이런 것들을 안 먹고 있는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안 좋은 걸 먹으면 대사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사란 먹는 걸 에너지로 만드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먹는 게 지방이 되고 에너지가 없어서 나는 피곤한 거거든요. 조금은 괜찮지 않겠어? 네, 안 괜찮거든요. 진짜 뭐랄까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스파이크 일으키고 장을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을 안 먹어야 되는 게 안 된다면 뒷단이 안 됩니다. 뭘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놔서 그게 축적이 된 어떤 알고리즘 때문에 대사가 망가져서 우리가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적게 먹어도 나는 왜 살이 찌냐. 나 1시간 운동하고 빈츠 2개 겨우 먹었는데 왜 안 빠지냐 했거든요. 당연히 안 빠졌던 겁니다. 저는 이거를 딱 한 달 끊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런 거를 딱 끊어보고 알게 된 점은 살이 빠졌다 이것도 신기했는데 낮에 졸리던 거, 공복에 짜증 폭발하던 거, 평상시 계속 기운이 업다운하던 거, 우울하던 거, 머리가 아팠던 거, 머리가 맑지 않은 거 이런 게 좋아진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식욕이 안정화됩니다. 저는 지금도 며칠만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먹으면 바로 낮에 졸리고 기분이 다운되고 하품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저와 챌린지를 하면서 처음 이런 거를 끊어보신 분들은 진짜 똑같이 느끼셨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피부가 달라집니다. 피부가 안 좋다고 비싼 시술, 영양제 사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제발 끊어보세요. 우리가 돈 주고 비싼 PT 받으면서 이런 거를 계속 먹는다? 저도 운동 많이 했으니까 보상 심리에 가다 조금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차라리 운동을 하지 말고 과자를 안 먹는 게 살은 더 잘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 단계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대체 언제까지 안 먹어야 되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이어트가 강박이 되거나 억지로가 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고 그럼 코티졸이 빵 나오고 혈당, 식욕, 수면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음식을 끊어볼까 했어요. 근데 만약 끊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왜 어려운가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나 언제, 왜 이런 걸 먹지? 먹고 난 뒤에 컨디션이 어떻지? 이걸 머리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꼭 메모장이라든지 뭐 다이어리라든지 기록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래서 먹었구나.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보이고 자책을 안 하게 됩니다. 써보면 알게 되는데 가장 흔한 상황은 잠을 잘 못 잔 다음날, 뭔가 엄청 스트레스 받은 날, 아니면 내가 긴장했던 날, 생리 전이나 배란기일 때 먹고 싶게 되고요. 혹은 그냥 누가 줘서 옆에 있어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먹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급하게 기차 타러 가야 되는데 먹을 거를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기차역에 가니까 그냥 가자마자 던킨 도너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충동적으로 던킨 도너츠를 샀는데요. 막상 타니까 그렇게 먹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찔끔찔끔 먹다가 생각보다 너무 달아서 반만 먹었습니다. 반 남은 거를 버릴까 먹을까 하다가 아, 나 이거 2,0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 정도 버리는 게 나한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더 낫겠지? 그래서 버렸거든요. 이거 버릴 때 버릴 것도 왜 샀지 하고 절대 하지 않고요. 아, 내가 배고픈데 시간이 없어. 바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런 당이 땡겼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챌린지를 함께 하신 분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었다면 당연히 간식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육볶음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이유. 그런 것 때문이겠죠. 잘 보세요. 내가 언제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지는지 거기에 나만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안 먹어야 되냐에 대한 답은 그냥 일주일만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먹고 싶다면 기록만 해보자. 안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떤지를 내 뇌가 이걸 알게 되잖아요. 내 몸에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계속 안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끊으려면 대체제가 필요하기도 해요. 습관이 된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간식 욕구를 잡아준다는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겠죠. 누구는 그게 올리브오일, 누구는 버터, 누구는 레몬수나 뭐 소금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간식 욕구가 잡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를 먹어도 나는 본격적인 간식이 먹고 싶다면 저는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코코넛칩, 튀기지 않은 두부 과자, 뭐 비프칩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릭 요거트, 견과류, 콩은 아무래도 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빵이 너무 먹고 싶을 때 저는 키토 베이커리도 종종 먹었는데 칼로리가 좀 높아서 포만감은 오래가지만 자칫 자주 먹으면 고열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먹진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은 이 비프칩에다가 버터를 같이 먹는 거를 간식으로 자주 써먹고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되는가니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먹어보면서 간식 욕구가 잡히는가도 중요하지만 먹으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안 맞는 증상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런 거 아무리 먹었는데도 나는 과자가 먹고 싶어? 그러면 그냥 먹자. 대신에 먹는 앞뒤로 디테일하게 그 상황을 기록해보자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은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역시 1번만큼, 아니 1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는 잠을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납니다. 챌린지 해보니까 대부분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잠을 다 생각보다 늦게 주무시는구나 했는데요. 중간에 깨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걸 해결하면서 뭘 해도 안 빠지던 살이 빠지시는 분도 있었고요. 기록을 해보니까 수면이 식욕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도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만 써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자기 전에 명상을 짧게 하면서 입면 시간이 좋아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낮에 햇빛 쬐기, 커피 안 마시기, 명상하기, 저녁 시간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쓰고 핸드폰 보기, 자기 전에 1시간만이라도 핸드폰 안 보기 이런 가이드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수면의 질에 많은 차이를 느끼시더라고요. 잠을 잘 잔 다음날, 못 잔 다음날 컨디션, 식욕, 기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써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커피만 안 마셔봐도 마신 날과 안 마신 날의 수면의 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다를 수 있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야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수면을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 꼭 잠을 잘 잔 날, 못 잔 다음날 기록을 해봐야 내 컨디션이나 식욕에 대해서 써봐야 내가 의식적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니까 꼭 기록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저는 반 이상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은 공복 시간을 늘려보자. 이게 되려면 앞에 두 가지 있죠. 안 좋은 거 안 먹는 것과 잠을 잘 자는 거. 이게 되면 공복이 편해집니다. 사실 앞단이 되면 16시간까지는 다 공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이 혈당과 인슐린이 낮아서 체지방을 태우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번, 2번을 했는데도 16시간까지 나는 안 돼? 이때 올리브오일이나 뭐 버터, 소금물, 방탄커피 이런 거를 활용하자는 건데 이럴 때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지방을 먹어서 지방 연소 모드를 좀 유지해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먹어왔는가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화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막 급격한 변화는 지속하기도 어렵고 칼로리를 확 줄이면 몸이 대사를 줄이게 돼서 오히려 더 살이 안 빠질 수 있고 영양 성분이 갑자기 바뀌어도 대사적으로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그걸 실행하기도 어려워요. 안 좋은 것들은 자 끊었다 이거를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하루 동안 먹는 정제 탄수화물이 얼마인가 이걸 보세요. 이 부분부터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로 바꾸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식판에 밥, 국, 반찬이 있다면 밥 칸에 고기 넣고 반찬 칸에 밥을 먹으면 되겠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고기 칸에 닭가슴살을 그렇게 드세요. 단백질만 계속 드시면 절대 배가 안 차요. 왜냐면 에너지원이 아니니까요. 우리 몸은 탄수와 지방을 쓰니까 탄수를 빼려면 그만큼을 지방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그 지방이 들어가야 우리가 배고프지도 않고 몸이 대사를 줄이지도 않고 지방을 쓰는 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닭을 먹겠다면 닭다리살 아니면 오리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연어 혹은 고등어처럼 등푸른 생선도 좋아요. 내 입맛에 맞는 걸 드시면 되는데 나는 진짜 고기 취향이 아니다. 고기로 배 채우기 힘들다.
그렇다면 올리브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그릭 요거트, 버터, 견과류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탄수 얼마나 먹어야 돼요? 저는 원래 하루 밥에 한 끼에 한 공기에서 하루 2공기 드시던 분이 하루에 3분의 1공기로 3분의 2공기 먹으면 순탄수가 한 50g 정도 됩니다.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쌀밥은 안 먹는데 그런데도 안 빠져요? 그렇다면 혹시 너무 적게 먹고 있지 않은가? 적게 먹으면 몸이 에너지 대사를 안 돌리죠. 그래서 안 빠질 수 있고요. 아니면 혹시 양념이나 소스가 혈당을 올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소는 저는 취향껏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좋아하고 먹고 속도 편하다면 먹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되고요. 나는 잎채소는 안 맞아 하시면 익힌 브로콜리, 당근, 애호박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식단 중에 탄수 일부를 지방과 단백으로 변경하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점심 식당에 밥 먹을 때 계란 2개를 먼저 먹고 밥 식당 메뉴 중에 고기 반찬 많이 먹고 밥은 적게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고기나 생선을 굽거나 찌거나 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도 나는 정제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다면 양념 이슈가 있는지 혹시 양이 너무 적지 않은지 만약에 식사를 했는데도 간식이 먹고 싶다면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식단에서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내가 장이 좋지 않다. 설사, 변비, 가스차고, 소화불량, 더부룩함, 아토피처럼 피부 증상이 있다. 두통이나 관절통처럼 어디가 만성적으로 아픈 통증이 있다. 그러시다면 식단을 좀 더 심플하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견과류나 유제품, 채소, 콩류, 두부, 잡곡 이런 것들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배제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일주일만이라도 되게 심플한 식단을 해보시면서 컨디션의 변화가 있는지를 느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고지혈증이다, 지방을 많이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이다. 그러면 탄수화물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먹는 게 좋다. 중성지방은 낮은데 콜레스테롤, LDL만 계속 높다. 그런 경우에도 아포지단백, 또 혈관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포화지방을 열심히 챙겨 먹기가 좀 찜찜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올리브오일이나 생선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기를 아예 안 먹는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마지막 운동인데요. 저는 운동에 대한 가이드 굉장히 심플해요. 운동은 무리해서 하지 말자. 배고픈 거 참으면서 하지 말자. 당연히 운동 좋거든요. 근데 앞에 1번, 2번 있잖아요. 안 좋은 거 안 먹는 거랑 수면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몸의 대사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 지금 막말로 내 몸의 엔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풀악셀을 밟는다? 그럼 매연만 더 나오고 몸에 활성산소만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몸이 안 좋아서 오히려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걸 바꿔도 살이 안 빠지니까 운동량을 더 늘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도 산화 손상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하루 30분 정도 유산소, 근력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력 운동 해주시면 좋겠다. 빠르게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내가 좋아하고 지속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운동 루틴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데 날이 더워서 점심시간 달리기를 최근에 못하다가 요즘 선선해져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고 틈날 때 스쿼트나 런지, 플랭크, 팔굽혀펴기 이런 거를 병원에서나 집에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식단, 수면, 운동에 대한 가이드인데요. 사실 1번 나쁜 거 안 먹고 2번 수면 부분만 잘 지켜도 대부분은 몸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실 거예요. 살 빠지는 건 진짜 덤인데 체중계 숫자 안 바뀌어도 턱선이 달라지고 뱃살이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좀 잘못된 다이어트와 요요로 대사적으로 많이 엉켜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을 지키시더라도 감량이 쉽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체중계 숫자보다는 내 몸의 상태, 내 컨디션, 내 식욕, 수면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루틴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방법의 총론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천이 안 될 때 왜 못하냐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 맥락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도 안 빠지거나 정체기에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양제 팁들도 다음 영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꼭 이 영상에 말씀드린 것들을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신경과 박사인 제가 이런 다이어트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많은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각자 건강의 답은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은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바뀌려면 습관이 생긴 맥락을 알아야 하고 그걸 풀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고 미커버리 챌린지라는 것도 해봤고요. 진료실에서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챙길 수가 없어서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해보니까 저와 결이 비슷한 분들에게는 그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3차 챌린지가 남아있는데요. 이후에 또 챌린지를 진행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저와 결이 비슷한 분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어떤 점이 힘드신지, 어떤 게 필요한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약 대신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처방한다는 저를 응원하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